여러분, 솔직히 이 기준들만 제대로 알면요, 우리 아이 틱 장애로 병원 데려가야 하나 아니면 일단 지켜봐도 되나를 확실히 구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기준으로 저는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온 아이들을 많이 돌려보낸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틱 장애로 아이들 병원 데리고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단약연구소의 노대현 원장입니다. 틱장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오신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6살 아이인데 눈을 계속 깜빡여요. 틱 맞나요? 코를 킁킁거리는데 비염이 아니라면 병인가요? 병원에서는 그냥 지켜보라고만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모든 반복 행동이 다 틱은 아닙니다. 눈을 자주 깜빡인다면 안과부터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구 건조증일 수도 있고 결막염일 수도 있고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단순한 시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코를 계속 킁킁거린다면 먼저 이비인후과를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러지성 비염일 수도 있고 축농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 원인을 다 배제한 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때 틱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게 틱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운동이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고 말을 해도 쉽게 멈추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일단 지켜봐도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일과성 틱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조건들을 많이 만족하면 1, 2개월 정도 지켜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작한 지 2주 미만인 경우입니다. 증상이 생긴 지 얼마가 안 됐다면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찰된 지 1, 2주 정도가 되었는데 어떡하냐며 울면서 저에게 전화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 내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선생님, 친구, 다른 부모님은 모릅니다. 내 아이에게 관심이 제일 많은 부모로서 나만 알아챌 정도면 일단은 경증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엄마 눈이 왜 이래? 목이 아파. 이런 호소가 없으면 이것도 일단은 경증으로 판단합니다. 아이가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집에서 조금 더 지켜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크게 이 세 가지를 거의 만족하면 당장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부터 개선하세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9시간에서 10시간, 초등학교 고학년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동일하게 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크린 타임을 줄이세요. TV,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특히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미디어에 과하게 노출이 되면 눈이 건조해져서 눈을 깜빡거리기도 합니다. 일단은 미디어 노출 시간을 조금씩 줄여보고 그때도 눈을 지속적으로 깜빡거린다면 그때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증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너 또 눈 깜빡이네? 그거 하지 마.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가 자기 증상을 의식하게 되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틱은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자기 몸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눈을 깜빡이고 있나? 또 하면 엄마가 혼낼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는 더 민감해집니다. 긴장하면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이는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불안해지고 또 그 불안이 또 틱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요즘 눈을 너무 깜빡여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내가 창피한 존재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상 지속 기간이 4주 이상인 경우입니다. 한 달 넘게 증상이 계속되면 자연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좀 낮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조기 개입이 예후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상이 2개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처음엔 눈 깜빡임만 있었는데 이제 코를 킁킁거리는 증상도 추가가 되고 어깨 으쓱거림도 추가되는 이런 현상이면 이 경우에는 만성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나 운동틱과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교차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뚜렛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성틱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운동틱, 그러니까 눈 깜빡임이나 코 킁킁거림보다 음성틱, 그러니까 소리를 내거나 헛기침하거나 욕설하는 게 더 심각한 틱 장애로 간주하게 됩니다. 컥컥, 이런 소리를 반복하면 지체 없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변 사람이 알아챈 경우입니다. 선생님이 연락 와서 누구누구가 수업 시간에 계속 눈을 깜빡여요 라고 말하거나, 친구가 쟤 왜 저래 라고 놀리거나, 다른 부모님이 누구누구 요즘 좀 이상하던데요 라고 언급하는 상황이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 병원 가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이가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엄마 눈이 아파요, 목이 계속 이상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정서적 불안까지 동반된, 만약 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틱은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아이가 벅차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아틱 장애는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로 주로 나눠지는데요. 특히 약물 치료는 도파민 억제제라고 불리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차단제를 중심으로 치료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리스페리돈 그리고 아빌리파이라는 약들이 유명한데요. 이 약들은 양극성 장애나 조현병 치료제로 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약들로 하여금 도파민이나 다른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억제시켜서 일시적으로 틱 장애 증상을 억제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오는 틱 장애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증상만 급하게 없애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증상들이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수면 부족인가요? 학원 가부화인가요? 가족 갈등이 있나요? 학교 스트레스가 심한가요? 제가 만난 모든 틱 장애 아이들은 최소한 한 가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보고 치료를 하니 자연스럽게 틱 장애도 호전됐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틱이 사라져도 다른 증상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켜봐도 되는 경우는 증상 발현이 아직 2주 미만인 경우, 부모님 외에 주변인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경우, 그리고 아직까지 아이가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일단은 집에서 수면 습관이나 미디어 노출 시간에 변화를 준다든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될 때, 증상이 2개 이상일 때, 운동틱뿐만 아니라 음성틱이 발현됐을 때,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제외한 주변인들이 증상을 알아차렸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아이의 증상이 어떤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노대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